자, 우리 가봅시다. 얘들아, 38번의 답은 56. 38번은 쉽죠? 이거는 그냥 다 해야 돼. 38번은 내가 해설도 안 할 거야. 그 다음 39번의 답은 5번. 그죠? 얘들아, 39번 같은 거 읽을 때 A 별표 B는 그냥 A, B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 A 땡그라미 B는 그냥 순서 바꿔서 곱한다 해줘서 정리 쫙 하면은 B제곱 A, B제곱 이렇게 나올걸? 근데 B제곱이 단위 행렬이어가지고 그냥 A야. 맞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40번의 답은 16입니다. 40번만 합시다. 뭐 했었긴 했지만. 얘들아, A 더하기. 내 생각에 이번에 우리 낙생구 문제는 부교재도 부교재인데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쌤의 그냥 개인적인 필이야. 왜냐면은 부교재에서 낼 게 없어요. 부교재가 너무 쉬워. 경우에서 빼고는. 경우에서에서는 좀 이제 참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걸 제외한 모든 단어는 너무 쉬워요. 2차 부등식은 애초에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행렬 부분 너무 쉽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그리고 뭐 B제곱이 3B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이 문제를 먼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2A-KB다. 얘가 0, 2, 2, 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배워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가 이 문제를 처음에 풀었을 때 그 마인드를 좀 배워가세요. 자, A 더하기 3B가 이렇고 이렇대. 내가 뭐 했을까? 그냥 대입부터 했어요. 나는 그냥 대입부터. 식은 항상 간단한 형태가 좋으니까. 문자의 개수가 줄어들면 좋잖아요. 맞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2 곱하기 그 다음에 A 대신에 뭘 쓴 거야? A 대신에 여기 1, 2, 3, 4 그 다음 마이너스 3B다. 그냥 얘를 쓴 거야, 얘들아. 어려운 거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KB다. 얘가 얼마다? 얘가 0, 3, 2, 4다. 이렇게 정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를 싹 정리를 하시면은 그 B라는 행렬이 뭐가 나오냐면 K 더하기 6분의 그 다음에 2에 그 다음에 1, 1, 2, 2이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까지 두 번째 생각은 뭘까요? 두 번째 해야 되는 생각 뭐야? 해야 되는 생각? 내가 뭘 안 썼어 아직? 저기서? 그렇지. 안 쓴 조건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조건 이용하셔야죠. B제곱은 3B다 쓰셔야죠.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B제곱은 3B다. 자, B제곱 구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K 더하기 6의 제곱이 되시고 얘는 아래가 4거든? 그리고 얘 계산하잖아, 얘들아? 얘 계산하면은 1, 1, 2, 2 하시면은 내가 이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계산 과정. 여기가 3, 3, 6, 6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의 습관과 너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의 습관이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우리의 대화의 주파수가 맞잖아, 얘들아. 그게 뭐야? 3을 바깥으로 꺼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당연한 생각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이 바깥으로 나가시면 K 더하기 6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가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1, 2, 2이다. 요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근데 이 새끼가 몇 배의 3B다. 몇 배의 3B다. 아, 뭐라는 거야? B의 3배다. 요놈의 3배다. 3배. 그래서 K 플러스 6분의 저기다 3 곱하면 6이죠. 곱하기 1, 1, 2,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괜찮지? 자, 따라서 어차피 행렬 부분은 똑같으니까 그냥 이 상수 부분만 똑같으면 돼. 얘랑 얘만 똑같으면 됩니다. 다들 동의하니? 괜찮지? 자, 따라서 K 플러스 6, K 플러스 6 약분, 6, 그 다음에 12 약분 2 이렇게 되셔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주시면 K 더하기 6이 2가 나와서 K 값이 얼마로 세팅이 되냐면 마이너스 4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16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렬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복습 테스트 한번 꺼내보세요. 복습 테스트 본 거.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 내가 해설 좀 해줄게.
자, 8번, 9번 한번 봅시다. 오히려 10번이 되게 쉽죠? 여러분 오늘 오답 다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거야. 오답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그냥 나한테 제출하고 그냥 가면 돼. 내가 풀이도 다 봐야 되니까. 자, 8번 보세요. 8번에 얘들아 1, 둘둘둘둘 1, 둘둘둘둘 그 다음에 3, 4, 4, 5, 6 이렇게. 아, 여러분 그 토요일날 아침에 그 학교 나가는 거 의무 아니라며? 의무야? 1학년은 의무인가? 아, 1학년은 의무야? 아니, 내가 얼마 전에 2학년에 여기 낙생고 그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겨울방학 때 수강했던 학생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 아침에 마주친 거야, 여기서. 뭐야, 너 토요일날 자습 아니야? 했더니 토요일은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고. 근데 얘는 2학년이라 그런가? 아, 과중만 의무야? 아, 과중 갈 거면? 여러분 다 과중 가실 거예요? 6일 중에 3번? 월화, 목금. 그냥 그건 만점이야? 아, 그러니까 신청 조건이 3번이야? 아니면 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가산점이야? 3번 이상? 그래? 빡세다. 과중반 했는데 과중반 가려고 낙생고 가는 거지. 거의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아닌가? 그냥 낙생고가 빡센 학교라서 간 거야? 아, 오늘 나 여기 오는 길에 버스 타고 왔는데 처음으로 내가 낙생고 반을 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낙생고를 지나가 봤어.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낙생고 가봤는데 거기 무슨 맞은편에 무슨 벽이 그냥 이렇게 있던데? 학교 맞은편에? 고속도로 있는 건가? 그래서 너무 삭막했어요. 너 그냥 낙생고만 떡 있던데 그냥? 빡세. 그리고 또 저기 고개 들면 무슨 현대 이런 거 보이고 회사 보이고 막 이러더라고. 자, 무튼 간에 얘다 1, 2, 2, 2, 2, 3, 4, 4, 5, 6 이렇게 있대요. 또 뭐라 그랬어? 4장을 뽑아서 나열할 때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 안 한다.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 안 한다. 얘들아, 경우의 수는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표현을 빌려올 거거든? 표현? 이 문제에서 나온 표현을 무조건 빌려올 거야. 그러면 그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요런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1, 2, 2, 2, 2, 3, 4, 4, 5, 6이래. 그럼 얘가 같은 숫자가 이웃하면 안 된다 이랬어.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쫙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숫자가 다 어떻다? 그렇죠. 다 다르다. 그걸 나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잖아, 얘들아. 쌤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1, 2, 3, 4, 5, 6이라는 숫자 중에서 몇 개의 숫자를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돼? 4개의 숫자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게 몇이야, 얘들아? 그냥 6시 4잖아요, 6시 4. 요 놈은 그냥 6개, 1, 2, 3, 4, 5, 6이라는 숫자 중에서 4개를 뽑아. 그런 다음에 그냥 무지성으로다가 나열을만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지, 얘들아.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맞습니까? 괜찮죠? 자, 그럼 이 케이스도 한번 가보자. 얘들 자연스럽게 생각. 여기서 네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2랑 4밖에 없어요. 네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몇이야? 야, 질문. 6시 2라고 써야 돼? 2시 1이라 써야 돼? 2시 1이죠? 숫자를 정해주는 거야. 2가 될지 4가 될지를 정해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에 2시 1이 붙어야 된다고. 자, 내가 밑에다가 써줄게. 여러분 이거 내가 2시 1이라고만 쓰면 왜 2시 1이라고 썼는지 모르잖아, 나중에 볼 때. 나중에 뭐 보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뭐다? 네모를 결정하는 거야. 네모를 결정하는 거야.
네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모가 2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런 다음에는 세모랑 별표를 정해줘야 돼. 그럼 남아있는 몇 개의 숫자 중에서 5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야죠. 5개에서 2개를 골라야 돼. 얘는 누구를 결정해 준 거야? 세모랑 별표를 결정해 준 겁니다. 아직 뭐는 안 했다는 소리야? 나열은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아직. 맞죠? 자, 그럼 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열. 같은 숫자를 나열할 때는 무조건 근원부터 나열을 하는 건데, 같은 숫자를 나열할 때는 뭐만 정해주면 돼? 자리만 정해주면 돼. 맞아요? 몇 개의 자리 중에서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만 골라주면 돼. 얘가 누구를 세팅해 준 거야? 2를 세팅해 준 거야. 자리만 정해주면 되잖아. 그럼 빈자리가 2개인데 그 빈자리 2개는 세모랑 별표가 순서를 바꿔서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게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2팩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세모와 별표를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하는 거야, 나열. 순서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 얘들아. 뽑아놓고 나열이야. 뽑아놓고 나열. 이런 여러분만의 체계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제대로 안 잡혀있는 학생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숫자를 뽑아서 나열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조합을 먼저 만들고 나열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네모, 그 다음에 세모,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네모랑 세모가 역할이 딱 어차피 후보가 몇 명이야? 2명밖에 없잖아. 2랑 4 중에. 맞지? 근데 그럼 당연히 뭐랑 뭐겠어요? 2, 4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죠? 얘네밖에 없잖아. 같아질 수가 있는 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자, 그럼 요거는 그냥 바로 머리로도 되잖아. 2, 4, 2, 4. 2, 4, 2, 4, 4, 2, 4, 2. 몇 가지? 2가지. 그냥 바로 되는 거야, 얘는.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난 여러분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봐. 똑같은 게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개. 선생님, 똑같은 게 3개가 나올 수는 없어요. 똑같은 게 3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여기 2가요. 무려 4개나 있는데 3개 나올 수 없습니까? 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이웃하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필연적으로 이웃하게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만약에 4자릿수가 아니라 5자릿수면 될 수도 있죠? 4자리가 아니라 5자릿수면 될 수도 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사태 때문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하고 문제에 해당이 안 되는 걸 제끼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 조건이 조금 바뀌고 개수가 조금 늘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Understand? 굿. 그래서 이 새끼는 이 문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끝났네요. 다 더하시면 됩니다. 네. 아, 2랑. 이거 이웃 안 한다냐? 진짜. 자, 그럼 여기만 제대로 해주면 되죠. 그치? 여기만 제대로 해주면 되지. 미안해. 얘들아, 이거는 이웃, 내 조건을 좀 달게. 얘들아, 요거는 이웃 조건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웃 조건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계산. 하나 더 배우는 거지 뭐. 이웃 조건이 없을 땐 이렇게 계산이야. 자, 이웃 조건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웃 조건이 없다는 거야. 이웃 조건이 없다. 그럼 만약에 2가 이웃하면 안 된다. 즉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 한번 구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웃하면 안 된다는 조건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뭐 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이다? 이웃 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이야. 자, 이웃 해도 되는 거. 이웃 가능선 나열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세모랑 별표가 이웃할 수 있어요. 그게 2팩이야.
현무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세모랑 별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리고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그럼 이 사이 아닙니까? 몇 개의 자리 중에서? 3개의 자리 중에서 2개다. 이렇게 되시겠죠. 이해됐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웃 조건 있잖아. 2가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 미안해. 쌤이 잘못 계산했어. 근데 이 문제에 맞는 계산은 저 네모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4C2가 아니라 3C2가 돼야 돼, 얘들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야. 야, 만약에 내가 너네한테 3C2 곱하기 2팩이라고 했으면은 더 헷갈렸을 거야. 3C2를 먼저 했다라는 거는 여기서 두 자리를 뽑아줬다는 거거든? 근데 얘를 먼저 한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웃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은 뭐라고? 이웃 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퐁당퐁당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정답은 나오시겠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8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9번.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9번으로 가봅시다. 9번으로. 9번.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봐봐. 얘들아, 9번에는 0, 1, 1, 2, 2, 3. 6장이 있다. 자, 가조건 뭐라 그랬어? 4자리 자연수가 된다. 나조건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1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맞죠? 조건 해석부터 하자, 얘들아. 조건 해석. 가조건 해석해보자. 4자리 자연수라는 얘기는 어떤 조건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0이 맨 앞에 못 온다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맨 앞에 안 된다. 맞죠? 그 다음 나조건 볼까요? 나조건 1끼리는 뭐 하면 안 된다?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럼 얘들아, 1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 얘는 되게 선을 넘는 질문, 선을 넘는 조건이지. 약간 이런 거야. 뭐 여자친구랑 얼마나 됐어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봤어. 여자친구랑 얼마나 됐어요?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질문 아닙니까? 여자친구가 일단 뭐 하는지부터 물어봐야 돼.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안 물어보고 여자친구가 며칠 됐냐 물어봤잖아. 얘는 뭐겠어? 1위. 있는지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대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고. 뭐가 있을 때랑 뭐가 없을 때. 1이 없을 때랑 1이 있을 때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 그리고 심지어 1이 몇 개일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1이 한 개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나조건은 여러분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야. 1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는 감각을 일깨워주게 하려고 나조건이 있는 거예요. understand? 그게 경우가 분명히 다를 거니까. 자, 경우에서 할 때는 항상 쉬운 것부터 갑시다. 쉬운 것부터.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이제 계산 갑니다잉. 자, 첫 번째. 모두 다 숫자가 어떨 때? 모두 다 숫자가 어떨 때? 다를 때. 다를 때. 근데 여기는 어차피 숫자가 0부터 3까지밖에 없어요. 그냥 숫자 자체가 4개밖에 없어. 그럼 얘는 필연적으로 0, 1, 2,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누구를 제외한? 0을 제외한 3가지가 올 수 있고요. 나머지는 나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그래서 여기서 18가지가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갑시다.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두 놈은 같을 수도 있죠. 그쵸? 자, 두 놈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맞죠? 그런데
자, 모든 케이스를 다 찾을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네모가 누가 될 때랑 누가 될 때가 조금 느낌이 달라? 네모가 1이 될 때랑 네모가 2가 될 때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맞지? 자, 그래서 쌤은 네모가 2일 때랑 네모가 1일 때로 좀 나눠서 생각하려고.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세모랑 별표가 될 수 있는 애들은 0, 1, 3이야. 0, 1, 3. 맞죠? 0, 1, 3.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봐. 별거 없어. 얘들아, 얘가 0, 1. 얘가 0, 3. 얘가 1, 3. 맞습니까? 야, 처음에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다 세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을 착착착 해가지고 한 방에 착 가. 아, 말이 안 된다니까. 이해됐지? 자, 그럼 요거 한번 경우의 수 한번 세볼까요? 얘들아, 얘는 0이 맨 앞에 올 수 없지. 얘 0이 맨 앞에 올 수 없죠. 맞지? 그럼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래서 3을 곱할게요. 자, 얘는 왜 3이야? 얘는 0을 세팅한 거야. 얘는 0의 자리를 세팅한 거예요. 0의 자리.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이야. 여기 0이 들어간 거야. 야, 근데 골치 아픈 게 숫자가 똑같은 게 2개야. 이거 나열하는 거야. 그럼 자리만 정해주면 되죠. 그게 몇이야? 3C2잖아. 얘 3C2는 어떻게 탄생했다고? 누구의 자리를 결정한 거야? 2의 자리를 결정한 거야. 이해됐어요? 현복 이해돼? 괜찮지? 하진아,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어떻게 나오겠니? 같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효율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나를 성가시게 하는 놈은 0이잖아, 여기서. 맞지? 그래서 요 놈도 9가지고 요 놈도 9가지인 건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얘들아, 2, 2, 1, 3은 조금 속이 편하네. 왜 속이 편하네? 누가 없어서? 0이 없어서 속이 좀 편안하죠? 그럼 나는 일단 누구의 자리만 정해주면 돼? 2의 자리만 정해주면 돼요. 맞아요? 2의 자리 어떻게 정해? 4C2겠지 얘들아. 이번엔 여기서가 2의 자리야. 얘가 2의 자리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그냥 곱하기 2팩. 이해됐을란가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12가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네모가 2인 거는 총 몇 개냐면 30개야. 예를 들어 30개. 됐을까요? 됐어요? 요 넘버 1, 1. 자, 1, 1은 여기 옆에다가 해줄게. 자, 1, 1이에요. 1, 1. 1, 1. 똑같아. 0, 2, 0, 3, 2, 3. 됐어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 얘가 제일 간단하지 않아? 3가지 경우 중에서. 왜 얘가 제일 간단해요? 이 3가지 경우에서 유일하게 누가 없어서? 0이 없어서. 간단한 것부터 해주자고. 자, 얘들아, 그럼 이제 1이랑 1은 뭐 하면 안 된다?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웃 해도 되는 누구? 2랑 3, 선, 나열, 몇 팩? 2팩. 그럼 얘들아, 2랑 3이 이렇게 세팅이 된 거야. 그럼 사이사이에 퐁당, 몇이 몇? 3C2. 3C2. 자, 2팩은 왜 나왔다고? 2랑 3을 나열한 거예요. 그 다음에 3C는 누구를 퐁당퐁당이라고 써줄게. 자, 퐁당퐁당.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한 번만 계산하면 되겠죠? 왜 한 번이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어떠니까? 같으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가보자 그러면. 이웃 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이야. 이웃 해도 되는 게 누구랑 누구예요? 0하고 2죠? 0하고 2지. 잘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끽해봐야 이거야. 맞지? 무슨 당?
좋아, 해줘. 퐁당. 돌을 던지자. 짝짝짝! 몇시 몇? 몇시 몇? 32. 맞아?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거를 2팩이라고 안 하는지를 알아야 돼. 선생님, 여기서는요, 2팩하고 그냥 32 했는데, 여기서는 뭐하러 0, 2, 2, 0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0, 2는 무조건 앞에 누가 와야 돼? 무조건 누가 앞에 와야 돼? 무조건 1이 앞에 와야 되잖아, 얘들아. 내가 퐁당퐁당을 2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던져야 된다고. 원래는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렇게 선택권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야 오른쪽이든 가운데든 왼쪽이든 니 던지고 싶은데 던져 이건데 얘는 무조건 오른쪽에다 하나 던져야 된다고. 픽스라고 픽스. 그럼 난 몇 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쪼갠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몇 가지냐면 5가지예요. 5가지. 왜? 2C1 더하기 3C2니까. 그럼 당연히 아래에 있는 것도 5가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놈은 2 곱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요런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 뭐야? 네모 세모 1 1 2 2. 그럼 얘는 1 1 2 2니까 자 봐. 얘들아 잘 봐봐. 일단 여기까지 중간 점검하면 정답이 18 더하기 30 더하기 이거 뭐 얼마니? 이거 16이죠. 이렇게 나오지. 64거든. 잘 봐. 네모 세모지. 자 조건은 뭐야? 어차피 여기 1하고 2일 거 아니야. 몇 가지예요 그러면? 몇 가지야? 몇 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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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들아 1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문제, 심지어 이 전에 봤던 문제의 조건이 뭐였어?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였잖아. 근데 얘는 누구만 이웃하면 안 된다야? 1만 이웃하면 안 된다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추가가 돼야 돼요. 이거 좀 찾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서 3가지가 추가가 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3 하시면 돼. 그래서 정답이 67이에요. 67. 자, 이해됐어요? 자, 얘들아, 그럼 또 봐봐. 선생님은 수업 스타일이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5월달 그 2달이라고 봤을 때 초반의 달에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에 필요한 설명들을 다 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제. 자, 선생님이 항상 경우의 수에서 뭘 느껴야 된다라고 하냐면은 경우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면 바로 무슨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잖아. 특히나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그 감각이 되게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조건을 해석하면 0이라는 놈이 뭔가 나를 짜증나게 해. 그리고 1이 있을 때 없을 때가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 알겠어. 그럼 너네가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되게 조심스럽게 나열을 한 거야. 왜냐면 0이라는 게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걸 직접 봐야 된다니까,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경우의 수는 여러분한테 항상 어떤 시련을 줍니까? 내가 기깔나게 계산한 것 같은데 항상 틀리잖아. 그렇잖아. 그런 시련들이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야. 사소한 실수들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 것들을 쭉 가지고 와서 이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파트에서도 1, 1, 0, 2, 1, 1, 0, 3, 1, 1, 2, 3이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짜증난다. 내가 한번 직접 짜증나지만 한번 직접 한번 구해봐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경우의 수는 단언컨대 그런 게 없어, 얘들아. 예를 들어서 2차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fx가 항상 0보다 크다 하면 여러분 기계적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제 이거 할 줄 알잖아.
맞잖아. 근데 경우의 수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모든 케이스를 정말 다 일일이 다 세야 돼요.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한번 직접 세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해야 돼. 경우의 수는 1번 마인드가 직접 세겠다는 마인드야. 1번 마인드가 그게 돼야 돼. 그리고 2번 마인드는 이것이 언제 다 세? 뭔가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2번에서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보통 여러분은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냥 애초에 문제 읽자마자 뭔가 펑펑펑펑 그냥 바로바로 하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절대 다 틀려. 그러면 다. 아시겠지? 기본 마인드 자체가 어때야 된다고? 내가 뭐 직접 다 세지 뭐. 이게 기본 마인드가 돼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것만 좀 시켜주세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효율이라는 게 생기죠. 효율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계속 효율만 찾다 보면 결국에 본질이 놓치게 되거든? 효율은 얘들아, 선생님 생각에는 효율이라는 거는 생기는 거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분, 20분 걸리더라도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효율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 아시겠지? 그럼 본질적인 게 뭐라고 경우의 수에서는 그냥 직접 다 세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본질적으로. 이걸 잘하는 애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앞서 나갈 거야. 확률과 통계는 이 마인드가 거의 60%야, 얘들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남아있는 시간은 제가 이거 복습 테스트 오답할 수 있게 나눠줄 테니까 이거 풀이 꼼꼼히 써주셔야 돼요. 막 우리 양아치같이 답만 띡띡띡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숙제 못한 친구들은 숙제 다 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숙제 한 친구들은 미리미리 숙제 시작하세요.